일단 명제의 증명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기본이 되는 성질이나 이미 옳다고 완벽히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설명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증명의 정의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딱 봐도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증명을 하면 되죠. 우리는 증명 방식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 있어요. 자, 직접 증명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이 있을 때 등식 기준으로 하면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걸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 등의 증명도 대부분 직접 증명을 이용할 거예요.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뭐 이런 애들. 자, 곱셈 공식 배웠죠,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 언니 이거 증명해줘 하면 어떻게 증명해 줄래? 외워 병신을 하진 않겠지. a 플러스 b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데 분배 법칙을 쓰고 다시 ab나 ba나 교환 법칙으로 같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우변이 나오는 거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답형 문제를 풀 때 직접 증명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 뭐 이제 뒤쪽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절대 부등식의 증명 등. 이런 애들에 쓰이는 게 직접 증명법이고 이건 뒤에서 볼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간접 증명법을 주로 볼 텐데 자, 제가 분류해드리는 이 증명 방식이 수학적으로 엄밀하면서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 저는 그냥 고교 수학 정도의 분류법을 따를게. 간접 증명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 이 단원명 들어본 기억나? 어디에서 배웠을까 혹시? 대수에서 맨 뒤에 짱 박혀 있는 소단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집합을 저랑하진 않았지만 드모르간이라는 양반이 뭐 조금 발전을 시킨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대수. 유형은 분류를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살펴볼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본래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다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인 대우법. 증명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 증명을 하면 본래 명제도 참이 되겠지. 앞에서 본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능 시험 같은 데는 별 효용성이 없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혹은 수행평가에서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귀류법. 제 글씨가 조금 아저씨 글씨라서 잘 못 알아보실 때 키류법 아니고 귀류법이에요. 여러분들 책을 좀 자세히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류법은 결론을 일단 부정하고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수학 예시는 아닌데 만약에 뭐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윤이는 천재다. 서윤이는 천재가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얘를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걔는 천재 아닌데?
걔는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증명이 아니지. 그건 증명이 아니고 이건 수학적인 예시는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야. 일단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그럼 나는 가정을 할게. 서윤이를 천재라고 가정할게. 얘들아 몰랐는데 서윤이는 천재래 라고 가정을 했더니 성적표 갖고 와봐. 천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만점을 맞아야 되겠는데 맞았겠니? 네. 못 맞았을 거라고. 못 맞았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글러먹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천재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도 저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예요. 지구 내핵 아래쪽에 절대 타지 않는 뭐 다이아몬드를 한 100억 톤을 숨겨놨다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니 니네? 지구 뚫고 들어가서 증명할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증명 방식인데 지금은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일단 천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수학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할 거야. 천재면 천재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행동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이게 글러먹은 거야. 가정이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 이게 모순이면 아까 했는데 본래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하면 그놈의 부정이 자동 참이지. 얘가 거짓이면 이놈의 부정인 천재가 아니다가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증명한 게 아니에요. 직접 증명한 게 아니라 천재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 라고 생각하고 증명하는 이런 방식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는 굉장히 비중 있게 배우는 방법이고 이 중에 혹시 논리학이나 수학을 더 깊게 전공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방법이 되겠고 이거 두 개만 메인이에요. 이게 두 개 메인이고 저는 이 두 개 메인이 되는 증명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보일 거고 그리고 제가 당부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몇 개는 결론까지 외우셔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결론까지 외우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 외워주시고 일단 첫 번째 기본 여기 대표 유형 177번부터 볼게. 이거는 빈칸으로 나왔는데 빈칸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 대전제는 이렇게 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지금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죠. 왜냐하면 직접 증명하기 자체가 어려워. n제곱이 짝수면 n제곱을 뭐라고 둘래? 만약에 누군가 직접 증명하려고 도전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n제곱이 짝수면 2k 꼴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k는 자연수 되겠죠. 근데 이 다음부터 노답이야. n은 루트 2k 뭐 이런 이상한 결론 나오지 않아? 직접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놈의 대우. 이게 대우죠.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거 부정해서 뒤로. 여기까지 문제 없어? 얘가 참임을 보이면 되죠. 자, 근데 n이 홀수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의를 당부할게요.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럼 홀수면 자연수 중에 홀수면 1, 3, 5, 7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이 경우에는 k가 무슨 숫자 나와야겠니 그럼? 0 이상의 정수여야겠지? 딱 0일 때 1이잖아. 0 이상의 정수여야 되겠고 만약에 홀수를 2k-1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k는 자연수. 오케이? 그럼 이거는 자기 맘대로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빈칸이기 때문에 홀수래. 근데 자연수 k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2k-1이야? 2k 플러스 1이야? 2k-1이에요. 그래야 가장 작은 자연수 1 집어넣었을 때 홀수 1이 나오니까 2k-1 맞지? 그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을 fk라고 했으니 문제에서 fk는 2k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뭐 간단하죠. 이거를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면 4K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수가 홀수라는 얘기는 결국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 수를 말하지? 1인 수를 말하죠. 그럼 우리 중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2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결국 2로 묶어낸다는 얘기지. 이 새로운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죠. 홀수 맞지? 홀수 맞습니다. 그럼 나에 들어갈 내용은 이걸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나에 들어갈 내용을 GK라고 했으니 GK는 2로 묶어냈을 때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맞죠? 이때 이놈이 뭐니? 이놈이 뭐 또는 뭘까요? 다 채워봐 다. 관심. 가장 작은 K가 얼마? 1. 1일 때 얼마 나오지? 빵. 빵. 그 외에는 다 짝수 맞지? 원래는 빵도 짝수가 맞습니다. 근데 빵은 따로 고려해야 되는 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0 짝수 맞아요. 마이너스 2도 짝수가 맞고. 지금 자연수범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에 들어갈 내용을 스몰 a라고 했으니 스몰 a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2. 그 다음에 G1. G1? 0이네? 이거 다 걷다 더하래. 3 나오겠지, 3. 자,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겠고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순열과 조합, 확률과 통계 같은 데 보면 n제곱이 짝수면 그냥 n은 짝수인 거 아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여차저차 조건이 나왔는데 n제곱이 짝수래. 그러면 n은 짝수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되고 바로 n을 2K꼴로 표현하셔야 된다고. 이 단원이 아니라 다른 수학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순열조합 이런 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비슷한 패턴으로 178번 화수고 문제도 증명이 가능하고 조금 어렵게 낸 건 179번 성사고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이게 두 번째 외우셔야 될 게 외우셔야 될 걸 먼저 볼게. 자, 화전고, 작년 화전고네. 이것도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다 실려 있고 결론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 외우셔야 돼.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얘도 방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증명하긴 버겁습니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제곱을 3K라고 둘 수 있죠. 근데 n이 루트 3K가 돼버리지 그럼. 루트 3K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또 요 순서대로 반대로 뭘 쓰겠다는 얘기야? 대우. 그럼 방금 명제에 대우를 쓰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약식으로 쓸게.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겠지.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하실 점.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니?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원래 나머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굳이 어거지를 바꾸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나 맞지? 근데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수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이때 K는 뭐 나와야 돼요? 0 이상의 정수예요. 이때 K는 자연수. 근데 증명을 할 때는
두 번째처럼 두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왜 이쁠까? 문제 대전제가 뭐지? n이? 자연수예요. 그럼 마지막도 되도록이면 자연수 꼴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나 혼자 너무 떠들었나? 자, 그럼 n이 3k-1이면 얘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2일 때. 오케이? 그럼 n제곱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지. 그럼 가, 다에 들어갈 내용 다 찾았네. 가는 3으로 묶어내야 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거 3으로 묶어내면 그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고 3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뒤에 더해진 애가 나머지니까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쉽네. 그럼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다 k가 자연수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3k-2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으로 묶어낸다라는 얘기고 4도 3으로 묶어내면 하나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1 남아야 되지. 이게 포인트. 그러면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이죠, 지금. 맞습니까? 다는 똑같이 1로 고정이고. 자, 그럼 어느 경우에나 저 둘은 다 나머지 1이 나왔으니까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이거 확인된 거 아니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어느 케이스나 3의 배수 아닌 거 확인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각각의 알맞는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다에 알맞는 수를 t라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게 fk 그 다음에 얘를 gk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t 값은 다에 들어갈 숫자를 t라고 했으니까 t는 1인 거고 그럼 결국 f3t면 f3, g2t면 g2입니다. f3, g2 더하라는 얘기죠. 자, f3은 27 빼기 6이니까 21이 되겠고 g2는 12 빼기 8 그럼 4 플러스 1이니까 5 나오겠지. 26, 3번 됐어요? 결론은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결론 외워. 앞으로도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인 거 제가 지금 증명했습니다. 다른 증명에 간접적으로도 쓰이니까 이 결론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186번 나 분명히 외우라고 했다. 과정도 외워야 되고 똑같은 문제가 187번 서정에도 있고 그 아래 188번 서정에도 있지. 서정이 사랑하는 문제네. 189번은 백양 옛날에 있고 자, 제가 하나를 더 보고 191번. 방금까지 했던 게 대우법 2개 제가 보여드렸고 그 중에 결론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 했어요. 자, 191번을 보면 다음은 명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한 겁니다. 루트 3은 유리수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증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달라고 명확하게 주어졌어. 참고로 가끔 이제 여기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 아니 선생님 언제 대우법을 쓰고 언제 귀류법을 쓰는지 칼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구분하는 방법을 굳이 말씀드리면 둘 다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귀류법을 쓸 때는 그냥 이건 팁이야. 이게 꼭 100% 성립한다는 건 아니에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본래 내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하다가 뭔 말인지 알지? 요즘 국어를 한자를 안 배운다라고 해서 뭐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봐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어디가 가정이야? 좀 애매하다고 해줘? 애매하지? 뭐뭐이면 뭐뭐이다처럼 명확하게 가정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뭐 어디가 가정이지? 어디가 결론이 좀 애매합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귀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꼭 귀류법만 이용해서 해야 되냐? 얘는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귀류법만 이용하시면 되면 귀류법만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편하고 나머지는 둘 다 적용 가능한 애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대표적인 이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잘 보시오. 귀류법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가정해야 될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유리수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겠지.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본래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윤이 예시를 들었듯이 천재가 아니다를 증명하는데 일단 천재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럼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야겠네. 가는 벌써 찾았어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니? 쉽게 엄밀하게까지는 필요 없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n분의 n꼴로 표현할 수 있겠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 증명에서의 어떤 팁이니까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억나니? m과 n은 뭐인 자연수? 서로소. 오케이.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데 그러면 2분의 1, 10분의 5, 20분의 10 다 똑같은 애 아니야. 표현 방식이 너무 많아요.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분수꼴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기하분수 딱 하나로 고정이 되게. 근데 좀 설명이 완벽하진 않죠.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는 거. 증명에 쓰일 때 외우셔도 되는 부분. 자, 그러면 결국 다항식꼴로 표현하면 n은 루트 3m입니다. 근호를 걷어내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 게 이거지.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제곱하면 n제곱이 몇 채 배수일까요? 3 곱하기 m제곱꼴이니까 무조건 3의 배수지. 반드시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앞에서 제가 외워달라고 했지. n도 몇 채 배수? 3의 배수. 방금 증명했잖아. 대우법으로. 여기서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또 증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 출제자가 증명하라는 거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귀류법에서는. 그럼 얘도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n이 3의 배수면 n을 몇 K꼴로 두는 게 제일 이뻐? 3K 꼴로 두고 n이 3K니까 저거 제곱하면 9K 제곱은 3M 제곱이에요. 그러면 m제곱은 또 3K 제곱이죠. 그럼 m제곱도 몇 채 배수지? m제곱은 또 몇 채 배수야? 3의 배수지. 그럼 또 m도 몇 채 배수? 3의 배수지. 그럼 문제가 생기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n이 몇 채 배수예요 지금? 3의 배수. m도 몇 채 배수예요? 3의 배수. 둘 다 3의 배수면 서로 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이런 기하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루트 3은 자동으로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겠죠. 뭐 일단 빈칸 채워보면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 아까 나에는 뭐 이건 마지막 문제 너무 풀기 쉽게 내긴 했는데 저는 한번 보여드린 거야. 보여드린 거고 저는 이거 하나만 지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195번 풀어봐. 195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참임을 증명을 하래. 근데 지금 이 동상고에서 원한 건 두 개를 초이스를 해서 증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무슨 증명법이
좋겠니? 대우법이 좋겠지. 대우법. 가정과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가정, 이게 결론. 얘는 좀 애매하잖아. 귀류법. 그럼 나는 일단 얘는 대우법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얘는 귀류법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럼 가부터 먼저 증명을 해봅시다.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먼저 씁니다. 대우를 쓰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 그럼 n이 짝수가 아니면을 그냥 홀수라고 쓰셔도 되죠. 대전제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홀수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얘를 증명하면 될 것 같아. 자, 홀수라면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거 꼭 써. K는 무슨 수? 자연수. 안 쓰면 감점이야. K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릅니다.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되고 n이 홀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제곱은 2k-1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고 2로 묶어냈을 때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n제곱 홀수인 거 맞죠? 자, 그럼 제가 칠판에 길게 적진 않겠지만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므로 본래 명제에도 참인 거 맞다라고 적절히 서술해 주시면 되지. 보통 많이 빼먹는 게 K 자연수. 그리고 다시 2K 플러스 1이라고 두면 K 자연수 아니에요. 그럼 또 감점이야. K는 0 이상의 정수지 그때는. 오케이? 맞아. 두 번째.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일단은 귀류법을 쓰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론을 먼저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먼저 하셔야 돼. 자, 유리수다라고 가정하면 방금 루트 3으로 했는데 얘는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n분의 n꼴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 m과 n은 뭐라고? m과 n은 반드시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적어주셔야 돼. 맞죠? 이거 꼭 적으라고. 감점. 그 1점에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자, 그럼 n은 루트 2m입니다. 그리고 양변 뭐 했지 아까? 양변 제곱. 자, 이 다음은 쭉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n제곱이 몇의 배수지? 2의 배수. 근데 가에서 증명했네? n제곱이 2의 배수, 즉 짝수이면 n도 무슨 수? 짝수. 맞지? 가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n은 다시 이 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증명에서 K를 썼지만 여기 다시 K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방정식에서도 X는 다 다른 거죠. 이번에도 여전히 K는 자연수라고 쓰셔야 되겠고 N은 2K 꼴입니다. 그럼 이 식에 다시 대입하면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2M 제곱이 되겠고 M 제곱은 다시 2K 제곱이니까 M 제곱은 2의 배수고 M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 그러면 뭐예요? M과 N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죠. 둘 다 2의 배수니까. 라는 가정의 모순. 따라서 아이고 쓰기도 힘들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입니다. 맞죠?
실제 저는 길게 써봤는데 시험 때는 이걸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냥 쭉 써야겠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쭉 쓰시면 되고 약간 독특한 문제 하나만 볼게. 근데 제가 이건 바로 풀기보다는 작년 문제니까 도전 201번. 이거는 고전적인 문제고 20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다음 명제 세 실수 PQR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실근을 가진다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거는 증명 방식을 뭐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제시해주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거 가정과 결론이 좀 구분하기 애매하지 않니? 어디까지가 가정이야? 2차 방정식이면 뭐 이것까지만 가정을 잡기도 애매하고 그럼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결론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가정하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진다를 부정을 하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라고 가정. 딱 이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아까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한다라고 한글로 써드린 거고 실제 답안지에는 이걸 부정한 이 명제를 그대로 써주시고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고 이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허근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죠. 얘가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되니? 0보다 작게 나와야만 하죠. 일단은 해처 모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게 나와야만 합니다.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판별식을 작성해 볼 텐데 1차 한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2차 한계수 상수항. 자, 근데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죠.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했지. P-Q에 완전 제곱이지. 요거죠. 얘는 근데 항상 뭐 이상 나오지? 0 이상으로밖에 안 나오죠. 그럼 0 이상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의 모순이지. 네, 가정의 모순이니까 얘는 틀린 거고 얘가 틀렸으면 허근을 가진다의 반대인 실근을 가진다가 자동 참이 된다라는 거. 이게 과정 자체가 좀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약간 독특한 문제는 뭐 199번 행신고 같은 문제, 작년 백양고 194번 같은 문제가 약간 독특한데 이 제시문과 빈칸을 그대로 따라가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테니 여러분들 수준이면 아마 과제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좀 어정쩡하니